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명이 늘었는데요. 나흘 만에 다시 1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등교 첫날 수업 중지 결정이 내려졌던 인천 66개 고등학교에 대한 등교 수업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모레부터는 초중고교로 등교 수업이 확대되게 되는데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첫 소식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고3 학생들이 교문을 들어섭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고 한 명씩 건물로 들어가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인천 지역 66개 고등학교에 대한 등교 수업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이 학교들은 등교 첫날이었던 닷새 전 인천 인항고 3학년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원 귀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확진 학생들이 다녀간 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교육당국은 등교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학생들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마다 시간대를 정해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모레부터는 고3 외에도 초중고 일부 학년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되는데 교내 방역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등교 수업을 앞두고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교를 앞둔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일주일 전부터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돌잔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부천 라온파티 뷔페에서 근무했던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돌잔치 촬영을 했던 사진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사진사와 추가 확진자의 동선은 겹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가 실업률이 5, 6월에 정점을 찍고 11월 대선 때까지 두 자릿수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반등하고 경제 회복의 신호가 도처에서 맹위를 떨칠 것이라며 낙관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5, 6월에 20%대로 정점에 이를 수 있다. 케빈 해시 미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이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실업률과 관련해 더 나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My expectation is that since there's still initial claims for unemployment insurance in May, that the unemployment rate will be higher in June. 그러면서도 실업률은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라면서 미국의 기업 활동이 회복으로 가는 변곡점에 이르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해시 보좌관은 미 대선이 치러지는 11월에 실업률이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Do you think it's possible that unemployment will be in double digits in November? Yes, I do. 백악관 핵심 참모 가운데 처음으로 실업난이 올해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해시 보좌관은 그러나 경제 회복의 모든 신호가 도처에서 맹위를 떨칠 것이라며 낙관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과 백신의 부재가 경제를 짓누를 수 있지만 경제가 3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s that you're going to see the second quarter drop a lot and the third quarter skyrocket. 해시 보좌관은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등 일부 지역에 남아있던 긴급 사태를 오늘 전면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48일 만에 일본 전역에서 긴급 사태가 모두 해제될 예정인데 하지만 사람 간 접촉 줄이기는 계속 유지됩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오늘 긴급 사태가 해제될 예정인 지역은 도쿄와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등 수도권 3개현 그리고 홋카이도입니다. 이 5개 지역을 마지막으로 일본의 긴급 사태는 모두 해제됩니다. 지난달 7일 긴급 사태를 선언한 지 48일 만입니다. 일본 정부가 세운 긴급 사태 해제 기준은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0.5명, 최근 감염자가 급감한 도쿄는 0.36명으로 해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가나가와현과 홋카이도는 0.7명대로 기준을 웃돌지만 함께 해제될 걸로 보입니다. 0.5人というのは一つの目安でありまして、1人程度以下の場合に感染経路不明の割合とか 긴급 사태가 해제되면 사회적, 경제적 활동 수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지만 정상화는 아닙니다. 긴급 사태 해제 이후에도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행동은 계속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외출 자제 등은 사라지지만 밀접, 밀폐, 밀집 등 이른바 3밀은 피하고 마스크도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또 재택근무나 시차 출근 등도 유지됩니다. 만약 확산 징후가 보이면 외출 자제와 시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다시 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오늘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중국이 지금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열고 있는데 여기서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해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콩 시내에서 또다시 최루탄과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자 반발하는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구호가 난무했고 홍콩 경찰도 강경하게 맞서 시위대 2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제 보안법 반대 시위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We must stand up and fight and to let Beijing know that we will never surrender. And today, more than 1,000 Hong Kongers gather on street again is the proof that we will fight back. 중국 정부는 내일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안을 심의한 뒤 오는 28일 표결을 거쳐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홍콩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정권 전복 시도, 테러 등에 대해 30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全国人大这个决定针对的是极少数严重危害国家安全的行为，不影响香港的高度自治。 보안법 파동은 지난 2003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홍콩 정부가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었는데 50만 명의 시민들이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는 이유입니다. 반면 홍콩 시위대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기세입니다. 6월 4일 천안문 사태 추념일을 맞아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재점화되는 홍콩 민주화 시위는 코로나 사태 책임론으로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신냉전 기류에 또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 볼 거고요. 그전에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전체적인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발표된 자료인데요. 나흘 만에 신규 확진자는 10명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16명이 추가돼서 국내 총 확진자는 11,206명입니다. 네. 사망자는 어제 한 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26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러니까 격리 중인 사람들의 숫자는 713명입니다. 이 1,000명대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의료 역량이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완쾌돼서 이제 격리 해제된 분의 숫자도 크게 늘어서요. 1,226명입니다. 현재 검사를 받고 있는 분들의 숫자는 19,089명이고요.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 누적 합계는 82만 6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된 16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해외 유입이 3명이고요. 그리고 국내 발생이 1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하고 경기에서 각각 6명씩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대구, 그리고 경북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역에서 또 1명이 발견됐고요.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16명을 좀 들여다보면 서울, 경기,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의 숫자도 많이 늘어서요. 지금 현재 어제 0시 기준으로요. 이제 오늘 0시 기준으로 233명입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오전에 발표된 자료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오전에 있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후에 그 브리핑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네, 이제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은 운전기사 등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승차를 거부할 때는 이 보통
사업 정지하고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스와 택시 기사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요. 이를 어길 경우에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일 0시부터는요. 모든 항공사, 그러니까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이제 시행됩니다. 네. 또 철도하고 도시철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운수 종사자가 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어제 기준으로 이 버스 9건, 택시 12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스크를 갖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자꾸 이렇게 벗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운수 종사자한테서 이제 한 버스에서 9건, 택시에서 12건 정도 마스크를 미착용 사례가 적발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이제 방역 당국은 이제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의 우리나라 위험도를 평가를 했는데요. 네.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실천 중인데 이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갖다 다시 평가를 한 겁니다. 네. 위험도는 다시 조금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늘어나서 네.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장 연결해서 브리핑 전해 듣죠.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16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206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3명으로 현재 713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확인된 신규 확진자 16명은 해외 유입 사례가 3명, 지역사회 발생 사례가 13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3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 1명,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1명, 쿠웨이트 1명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미술학원 강사 1명과 수강생인 유치원생 1명이 확진되어 현재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천구 은혜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그 원어 성경 연구회 관련하여 경기도 의정부시의 주사랑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5일 원어 성경 연구회 모임에 참석하여 자가 격리 중에 확진되었으며 참석자 대상 검사 결과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역학조사 및 접촉자 파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어 성경 연구에 관련한 8명은 서울 양천구의 은혜감리교회 1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우리교회 6명, 경기도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1명입니다. 경북 구미시 엘림교회 관련하여서는 교회가 위치한 새마을 중앙시장 상인에 대한 검사 결과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8명은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 학생과 가족을 포함하여 엘림교회 교인이 7명이고 오늘 확인된 상인 1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5월 25일 12시 기준 클럽 관련돼서 총 누적 환자는 237명입니다. 현재까지 5차 전파 사례가 7명, 6차 전파 사례가 1명 등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노래방 9개소, 주점 7개소 등 30개소에 해당하며 공지드린 해당 일시에 관련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유럽,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소아 특이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오늘부터 코로나19 연관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한 감시 및 조사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기간 염증 증후군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또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신고 대상 사례 정의와 신고 절차, 신고 시의 조사 계획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학회 및 협회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 입원, 퇴원 환자 중 다기간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경우에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7일 수요일부터 고2, 중3,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교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검사받기, 교실 창문 열어 환기하기,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하기, 학교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손 씻기와 손 세정제 등을 통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교사에게 알리고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 장소에 대기하고 선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노래방, PC방, 또 교직원인 경우에는 주점, 클럽 등의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할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소독, 시설 이용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는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방문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클럽,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한 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1339나 보건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 고3 학생 등교에 이어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 1, 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진행됩니다. 등교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 학생, 교직원들의 불안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어진 후에 등교하면 가장 안전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질병 특성상 퇴치는 어렵고 국내외에서 장기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학교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 속 방역 방법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 안으로 유입되지 않으려면 학교 밖 지역사회 감염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매우 높지만 예방이 불가능한 감염병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위험도가 낮아지면 학생들의 감염 위험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학원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 행정점검이 필요합니다. 학원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가 가능한 좌석 배치, 책상, 공용공간에 대한 철저한 소독, 자연 환기,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 제한 등의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들도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철저히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도 감염 위험이 높은 PC방,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도 교육당국과 협력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방역의 핵심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이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밀폐, 밀집한 모임 자제 등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 전해드리셨습니다. 다차의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서울에서 유치원생 한 명의 확진이 또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등교를 앞두고서 지금 유치원생 한 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네. 서울 강서구에서 미술학원 강사 한 명과 수강생인 유치원생 한 명이 확진돼서 현재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서울 양천구 은혜교회 전도사 한 명이 확진된 것과 관련해서 그분이 이제 원어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들 위주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8명이 확진이 됐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우리교회하고 또 그다음에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주사랑교회에서 한 명이 또 확진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또 경북에서 구미시의 엘린교회 관련해서 또 누적 확진자가 8명 발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집단 감염의 숫자가 오늘 0시 기준보다 12시에 좀 더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고 있네요. 네, 233명에서 지금 23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현재까지 5차 전파 사례가 7명, 그리고 6차 전파 사례가 1명으로 계속 그 차수를 더해가면서 지역사회로 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이 고위험 시설, 그러니까 확진자가 지나갔던 장소나 머물렀던 장소, 그러니까 노래방 9개소, 그리고 주점 7개 장소 등 30개 장소에 해당되는 곳을 갖다가 거기에 방문했던 분들에 대한 그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유했는데요. 네. 오늘 이곳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그 대양 온천랜드도 한 곳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지를 보셔서 이곳 9개소 총 30개소를 방문했던 분들이라면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좀 검사를 받을 것들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역대책본부가 강조한 거는 최근 유럽이나 미국에서 소아괴질이라고 해서 이른바 이렇게 소아괴질로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것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방문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시 체계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 달 6일부터는 클럽이라든지 노래방 같은 이른바 이제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출입할 때 QR 코드가 도입된다는 얘기 있던데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유흥 시설에서 이제 출입 명부를 작성하긴 했었는데 이제 허위 사례로 수기로 작성했던 경우가 많아서 이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QR 코드를 이용한 이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네. 또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요. 네. 수집한 정보는 4주 뒤에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 클럽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QR코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쨌든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광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문제 등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대구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리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혜미 기자,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까? 네, 기자회견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장소가 급히 바뀌면서 회견 시작 시간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할 예정이었지만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급하게 기자회견 장소가 대구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로 변경됐습니다. 현장에는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들이 몰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이 할머니 측이 회견문 낭독 없이 즉석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계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7일 기자회견과 12일 입장문에 이어 이 할머니가 세 번째로 입장 표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심경을 담담히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위안부 운동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검찰이 윤 당선인의 기부금 횡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본인의 역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을 오늘 기자회견에 불렀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이 할머니는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요 집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를 할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지금도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는 평상시 절반 수준인데요. 오후에도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5도 등 영남 지역은 25도 가까이 올라 다소 덥겠고 서울이 22도, 광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엔 5에서 20mm 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오르면서 주 후반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에도 구름이 많겠고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이 23도, 대구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